반갑습니다, 아트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도 뭐 3가지 정도 이야기할 거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거냐면 23년 이후에 부산에서 아파트들이 오른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 기준에는 23년 초가 바닥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럼 그 이후로 많은 아파트들이 올랐는데 어떤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을까? 뭐 생각으로 우리가 꼭 비싼 아파트라고 많이 오른 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자료를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고요. 네. 대신 국평 기준으로만 할 겁니다. 네. 모든 타입 다 할 수 없으니까 네. 할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보통 입주 물량이 부산이 작다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럼 3년 뒤에 29년에는 과연 많을까 적을까? 왜냐면 보통 우리가 공사기간 3년 정도 알고 있거든요. 네. 아파트. 그런데 요즘에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 뒤에 29년 이후로 물량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물량과 관련된 이야기, 부산 아파트 공급 물량 관련 이야기, 또 그 공급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뭐라 할 거냐면 저희가 보통 그 부산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동쪽 동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서쪽 이야기를 좀 하기가 힘든데 오늘은 지난번에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좀 그 서쪽 지역에 대한 질문도 하나 주시고 하셔가지고 예. 북구랑 강서구랑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서부산 쪽에서 무조건 사셔야 되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사정상.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가장 쉽게 제가 추천하는 게 강서구 쪽이랑 북구 함영동 쪽이거든요. 근데 그 두 시장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느 아파트들이 대장 아파트인지 예, 이런 내용 이렇게 3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시죠. 예. 첫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23년 이후 가격 상승률 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가격 상승률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개별 거래로 비교를 많이 하죠. 네. 이거 최저가 기준 최고가 얼마나 올랐나 그렇죠. 또는 이전 최고가는 얼마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최고가를 찍었으니까 몇 프로 회복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거래로 좀 보는 게 사실 파악이 되기 쉽긴 해요. 네. 근데 개별 거래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한 거래들이 한두 건 있어서 네. 사실 약간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조금 노이즈가 많이 끼어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근데 만일에 이거를 전체 거래를 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대신에 전체 거래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3개월 평균, 6개월 평균. 대신에 이런 데이터는 개인분들이 좀 뽑기는 쉽진 않죠. 네. 어쨌든 저희가 개별 거래에 의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오늘 어떻게 해왔냐면 전체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23년 이후에 예. 예,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그럼 부산에서 국평 기준으로 어느 아파트들이 좀 많이 올랐나. 그래서 너무 아파트 숫자가 많다 보니까 좀 저가 아파트들은 빼고 우리가 좀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모든 분들이 많이 아는 아파트들 중에서 예. 가격이 어떤 아파트가 많이 올랐나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개별 거래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조망건이 안 나오는 아파트가 예. 8억에 거래가 됐는데 조망건이 나오는 게 만약에 12억에 거래됐다. 그러면 4억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이런 거를 잡기 위해서 전체 거래를 예,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이런 특수한 물건들이 사실 또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왜 특별하게 이야기가 돼서 그 시장을 더 리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정리해 놓은 내용은 전체 거래에 대한 내용이고 그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저희가 부산 시장이 어떻게 흘렀는지 조금 이야기를 먼저 정리하고 해볼게요. 우리가 그 부동산 통계 자료, 시계열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뭐 KB 부동산도 나오고 한국 부동산원도 나오죠. 네. 근데 한국 부동산원에서도 매매 지수라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실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한 실거래 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느 자료를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거래 지수가 그나마 다른 지수에 비해서는 조금 현장을 잘 반영한다고 봐요. 뭐 우리 강의 많이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수가 현장보다 조금 늦거든요. 예. 많이 늦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체에 대한 평균이다 보니까 현장에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우리가 실거래 가격 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한국 부동산에서 매달 발표하는 실거래 가격 지수, 네. 부산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3년 1월 이후에 예. 이렇게 가격이 살짝 오른 모습도 보이고 예. 그다음에 작년 5월부터 해서 가격이 오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놓고 보면 사실 작년 말에는 조금 올랐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 저희가 23년에 과연 오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기간이 있었나요?
뭐 일부 단지 조금. 그죠. 네. 그리고 실제로 실거래 가격 지수 이렇게 나오지만 매매 지수 똑같은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매매 가격 지수를 보시면 매매 가격 지수는 이렇게 잘 내려갑니다. 여튼 뭐 지수가 어떻게 조사되느냐, 뭐 예. 샘플링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쨌든 실거래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한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길게 내리다가 최근에 뭐 매매 지수도 올랐지만 실거래 가격 지수도 오르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튼 이 자료에서 우리가 하나 정리할 건 뭐냐면 어쨌든 23년 초하고 비교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매매 가격 실거래 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만큼 올라오지는 못했다. 여전히 분위기는 조금 뭐 회복은 되고 있지만 예. 가격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앞서서 제가 매매 가격, 실거래 가격 지수하고 현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리기 위해서 이 그래프하고 실제 부산에 있는 아파트 한 곳에 실거래 가격하고를 그래프를 겹쳐왔습니다. 그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그럼 파란색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잖아요. 예.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점들이 많이 찍혀 있거든요. 네. 이 초록색 점들은 뭐냐면 사직 롯데 34평 그 타입 모든 타입에 대한 실거래 가격을 다 찍은 겁니다. 예.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 육안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사직 롯데 가격은 실거래 가격 지수하고 좀 다르네. 뭐 이런 거 볼 수 있죠. 예. 먼저 한번 볼게요. 네. 23년 초에 실거래 가격 지수가 올랐죠. 예. 여기 보시면 사직 롯데도 이때 슬금슬금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어쩌다 한 건 거래된 거면 우리가 긴가 민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많으면 네. 이때 사직 롯데는 실거래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시세가 올랐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때 사신 분들이 뭐 용감하셨을 수도 있고 예. 운이 좋으셨을 수도 있는데 음. 정말 이때 8억 초중반에 사셨던 분들이 잘 사신 분들이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보면 그 이후에 실거래 가격 지수, 부산의 실거래 가격 지수는 내려가는데 사직 롯데는 이게 또 내렸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이 구간에. 그렇죠. 수평이죠. 네. 그죠? 그리고 작년 5월부터 실거래 가격 지수가 올라갈 때 사직 롯데는 이렇게 쭉 오른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시기는 같지만 또 이런 시기는 실거래 가격 지수랑 실제 거래 가격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지울게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실거래 가격 지수라는 데이터를 알고 이때 사직 롯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실거래 가격 지수를 확인을 하고 사직 롯데 시세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23년 초만 하면 사실 그때는 저희가 매수를 쉽게 권하기도 어려운 시기였고 왜냐 한참 내린 시기였기 때문에 네. 매수자분들도 사기 쉬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도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지나가지고 다시 사직 롯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분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내가 실거래 가격 지수를 봤을 때 이 정도 수치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실거래 가격 지수를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실거래 가격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본인이 확인할 때 실거래 가격 지수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23년 초에 확인했을 때 실거래 가격이 이 정도 지수가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내가 사직 롯데를 그때 8억 초반에 살 수 있었는데 실거래 가격 지수가 내려왔으니까 사직 롯데도 가격이 내려왔겠네. 이렇게 예상하고 현장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거래 가격 지수랑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알아봤더니 소장님이 뭐 얼마 정도 이야기하냐면 9억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거의 10억이겠네요. 네. 4억 단위니까. 네. 그럼 이럴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 지수나 이런 통계 지표만 믿다가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에 뭐 최근에 갔다 하더라도 실거래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를 극복을 못했지만 지금 사직 롯데는 거의 한 3억에서 4억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에서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이런 실거래 가격 지수나 매매 가격 지수만 추종하다 보면은 시장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를 가져오긴 했는데 실제로 그 매주 발표되는 기사들 있잖아요. 예. 뭐 여러 언론사들에서 많이 매주 금요일마다 발표합니다. 왜냐면 그때 한국 부동산원에서 매주 매매 가격 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가격 지수가 오르면 시장이 다 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리면 다 내린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기사를 좀 더 쉽게 접하다 보니까 그 지표만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다 놓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2025년 이런 경우에 계속 매수를 추천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꽤 많은 아파트들에서 예. 이런 매매 지수나 실거래 가격 지수하고 다른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때 맞습니다. 추천을 보여드렸던 거였고 네. 그래서 통계 자료가 분명히
분명히 유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용한 부분을 설명을 많이 드리자고 작정을 하면 네. 유용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시장을 놓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을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고 지금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23년 초 비교했을 때 사진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대표적인 아파트들 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아파트들이 얼마나 올랐을까? 이런 거 한 비싼 아파트 40개 정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하신 말씀? 없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보시면 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맨 왼쪽에 트럼프 월드 센터 이름이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을 제가 잡았습니다. 거래가 트럼프 월드 센텀이 그때 많지 않았어요. 예. 어쨌든 평균 가격이 12억 7천 이 정도 나옵니다. 네. 내 거의 평균값이. 네. 그 다음에 과거를 6개월 잡았으니까 최근 더 6개월 잡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25년 9월부터 26년 2월까지 그때 기간 동안에 이 아파트가 몇 개 거래됐는지 확인을 다시 했고 그럼 지금 11건 거래량 좀 많이 늘었죠. 네. 그 다음에 평균가는 14억 8천 1이 됩니다. 네. 그럼 오른쪽에 2억 정도 오른 게 표현이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비율로 보면 1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실 때 주의할 건 뭐냐면 1이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1보다 크면 오른 거고 1보다 낮은 애들이 있죠. 네. 이런 친구들은 아쉽게도 가격이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값으로만 봤을 때는 내린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렬한 순서는 뭐냐면 23년 1월에서 6월 당시에 이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국평입니다. 국평 기준으로 했을 때 순서대로 1등부터 40등까지 쭉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 고대장도 마찬가지고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면 다 그 아파트들입니다. 예. 다 비싸다고 이야기하고 미래 가치가 높고 그런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 놓고 보면요. 이게 은근히 내려간 아파트도 있고요. 네. 상승률이 별로 안 높은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비싼 아파트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결국은 제법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죠? 단지 순서가 조금 있을 뿐이고 네. 단 최근 한 3년간의 기간 동안에는 아파트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고 지금은 좀 상승률이 다르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봤으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1등부터 15등 사이 중에서 해수라인 아닌 아파트를 찾아보세요. 답은 없습니다. 없네. 예.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2023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 기준으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해수라인이 가격이 높았다. 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가격 상승률이 해수라인이 다 높았다.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하나 유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럼 24년이나 25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대장 아파트 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아파트는 여기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알아간다는 게 이런 아파트 이름이 오고 위치 오고 그 다음 시세 얼마인지 오고 이런 것부터 윤곽 잡아가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이 40개 아파트는 충분히 참고하셔도 되는 아파트들입니다. 네. 하지만 이 아파트들 말고도 많이는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어쨌든 1등에서 15등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해수가 정말 높았었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해수 사이에서 예. 16번 사직 롯데가 확실히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죠. 사진 롯데가 나중에 보겠지만 1등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자료를 한번 네. 다시 볼게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어느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지 보려면 좀 눈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정렬을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정렬을 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렬 순서는 뭐냐면 이제는 상승률 기준으로 이게 쭉 느렸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오른 아파트들이 이제 선두권으로 오겠죠. 예. 그래서 이번 최근 3년의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좀 이런 거 있어요. 보세요. 사진 롯데, 센텀파크, 대연혁신, 또 센텀파크예요. 예. 광쌍은 뺄게요. 예. 피렌체, 그다음에 아시아드 코롱 하늘 아롱이, 포레 조금 빼고 아시아드 쌍용, 그다음에 명륜 자이. 물론 명륜동이 사직동보다는 학군에서 약간 아쉬운 면이 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좋은 학군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아파트들 보면 이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들이 대거 포진했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학군 네. 실수요. 아, 이쪽에서 시장을 먼저 이번에 최근 3년 동안 좀 끌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합니다. 네. 물론 뭐 광산 같은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폴에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어떤 트렌드를 그냥 재미삼아 정리해 보면 최근 3년의 트렌드는 학군 수요. 예. 실거주에 의한 그 강력한 가격 조정이 충분히 됨으로 인해서 그 실거주에 의한 어떤 가격 상승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고 예. 또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좀 낙폭이 컸던 아파트들 있죠. 예. 2023년 초에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센텀폴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 폴이가 과연 7억 초반까지 갈 아파트인가 생각해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역시 상승률이 조금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도 보면 이게 우선 순위 쪽에 조금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연 SK뷰 같은 경우에도 7억 3천까지 평균이 빠졌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래량이 21건 정도면 그죠? 이게 충분히 우리 시세라고 사실 봐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던 아파트들이 좀 상위권에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좀 덜 오른 아파트도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볼게요. 동네 럭키, 마리나 3차, 마리나 2차, 수영현대, 마리나 3호가든, 유비치. 물론 이제 유비치나 마리나 3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최근에 재건축 이야기 나오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개 중에서 7개가 다 지금 뭐하고 연관돼 있어요? 재건축. 재건축이죠. 그래서 확실히 재건축 아파트가 시장이 좋을 때는 더 세게 내뿜잖아요. 예. 하지만 이게 재건축에 대한 요즘에 좀 분담금이나 분담금 이야기나 또는 시장이 조금 이렇게 침체기로 들어오거나 또는 이제 회복 구간에 있을 때는 네. 아직은 좀 힘을 못 쓰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요, 참 꼬집기는 뭐 한데 그냥 상품성이 조금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거 있어요. 네. 하위권 아파트들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세대수가 너무 작다거나 또는 핵심지 중간에 있다거나 그런 아파트들이 보면은 조금 이런 데 보면 몇 개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품성도 영향이 조금 미쳤던 것 같고 그런데 혹시나 그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이 좀 가슴 아파하실까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눈치껏 찾으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23년 당시에 입주하고 나서 이제 막 2년이 막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때 가격 방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조정을 좀 덜 받았던 아파트들이 지금 좀 상승률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고대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어느 정도 밥값은 다 할 아파트들이죠. 그렇죠. 대부분의 네. 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보니까 조망권이 있는 것들이 예. 23년도에 좀 바닥이다 혹은 싸다 싶으니까 예. 그 당시에는 조망권 있는 아파트가 거래가 됐었고 예. 25년, 26년에는 이제 비조망권들이 또 거래가 있으면서 예. 덜 오른 것처럼 보이는 단지들도 보이네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뭐 한 번씩 다들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예.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오른 아파트를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이 그룹에 묶이긴 했지만 조금 덜 오른 아파트를 보는 게 나을지, 네. 그런 거는 이제 고대장님과 상담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자료만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이제 도망을 가겠습니다. 네. 찍어주는 건 또 제 역할이죠. 예. 요 1위에서 10위는 정말 거의 한 15위? 제가 여기서 하나 빼고는 다 찍어드렸어요. 아, 그 하나가 아닌 게 사직 롯데입니다. 사진 롯데. 네. 제일 많이 올랐지만 사직 롯데 빼고 너무 급하게 올라서 좀 겁이 났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저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예. 사직 롯데가 선두에서 올랐기 때문에 예. 부산에 이제 유동성이 오는구나의 체크 포인트가 사직 롯데였던 롯데였기 거죠.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 거라면 바닥인 것 같은데 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예. 다른 사람 거라면 만약에 바닥인 것 같은데 지하층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바닥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거는 재밌네요. 그리고 이거를 멈춰 놓고 또 스샷해서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하트님 이번에 준비된 강의는 어떤 강의인가요? 예, 이번에 강의는 초보 탈출입니다. 숙련자들 오시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재개발 재건축 관심 가지는 분들을 위한 또는 이제 물건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시면 아직은 재개발 재건축의 시스템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가 지금 3월 29일 예. 일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고 내용을 3시간 만에 끝내면 좋은데 분량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 초보자분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내용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부산에서 듣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고급 버전이고 어렵고 예. 이러다 보니까 힘든데 초보 클래스로 하루 만에 탈출 가능하다 하니 예. 이 강의 들으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조금 더 하죠. 그럼 네. 조금 더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강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법을 중심으로 좀 많이 강의가 진행이 돼요. 저도 한참 공부할 때 많이 그렇게 들었고, 근데 오시게 되면 법 이야기 거의 안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법 이야기 안 하고 어떻게 끌어갈 수 있냐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사업의 어떤 진행 스토리나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초보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엮어갈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일반 매매는 사실 조금은 단순해요. 네. 그죠?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그 사이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좀 정리하면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하나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도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2시간은 주로 개념 정리로 다 넘어갈 거예요. 절차라든지 그렇게 정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성만 이야기할 겁니다. 최근에 이 사업성과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진행될 지역들이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요. 예. 또는 사업성이 안 좋지만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2시간은 재건축 사업성 또는 재개발 사업성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그 막판에 노도시 특별과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상되는 분담금이 좀 있거든요. 예. 물론 이건 약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5천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개인적인 예상은 해드릴 생각이고 어쨌든 이런 사업성의 부분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가능한 쉽게 좀 풀어서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재개발 재건축 강의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